게티센터는 한번 답사를 왔다가 휴관일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사를 계획을 잡을 때는 꼭 답사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문이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답사를 갔을 때는 입장료도 없어서 답사 계획을 잡기에도 좋았습니다. 첫 방문인 2015년에는 사실 별로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의 시마크 호텔 답사하고 나니 여기를 놓친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 제대로 종식되지 않았던 2022년 로스앤젤레스 답사 때 드디어 답사를 갔습니다. 이 하얀 게티센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게티센터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차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못하고요. 의외로 여기 트램을 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구글 스트리트로 뷰로 보면 바로 저기 있는 것이 게티센터입니다. 역시 사전조사 부족으로 여기에 트램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주차는 여기에 했고 이곳에서 트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트램의 종착역은 여기 게티센터입니다. 이 트램이 여러분을 게티센터까지 데려다 줄 트램입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아래에서 전체 트램 플랫폼은 찍지 못했네요. 트램의 종착역은 여기입니다. 게티센터가 크다고는 생각했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게티센터는 본 박물관 영역 이외에도 뮤지엄 렉처 홀과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 등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착역의 플랫폼은 제대로 찍었네요. 이 트램은 무인 트램이라서 앞뒤로 다 주변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트램 종착역 앞에는 야외 전시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티센터는 석유 재벌이었던 제이 폴 게티의 유산으로 지어진 박물관입니다. 1957년 게티는 살아있는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고 1966년에는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야외 전시장은 생각보다 전시품이 듬성듬성 있네요. 생각 이상으로 게티센터가 거대하기 때문에 우선 게티 뮤지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게티센터의 정문이 되는 엔트러스 홀입니다. 이 원형의 건물이 바로 엔트런스 홀입니다. 이 원형의 디자인은 마이어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헤이그 시청사에도 원형의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비록 마이어의 전매 특허인 백색 철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크리스트 대성당의 성당 문화센터도 유사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트러스 홀과 익스비션 파빌리언, 노스 파빌리언, 웨스트 파빌리언, 사우스 파빌리언으로 둘러싸인 중앙 코트야드에는 이렇게 수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공간은 은근히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소를 연상시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사용된 대리석이 솔크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트레버틴 대리석이라고 하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사우스 파빌론입니다. 저 아래로 나가시면 게티센터를 유명하게 만든 캡투스 가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웨스트 파빌리온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저 전시장을 열지 않아서 내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중앙 코트야드에서 사우스 파빌리온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입니다. 저리로 올라가면 사우스 파빌리온의 외부 발코니로 접근해서 사우스 파빌리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게티센터를 유명하게 만든 객투스 가든을 보러 갈까요? 객투스는 선인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게티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저 객투스 가든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객투스 가든 내로 들어가는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관만형 정원일 수도 있겠죠.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 LA에서 머물렀던 숙소 중에 하나인 호텔 안젤리노입니다. 원래 계획은 호텔 안젤리노에서 머물러서 그냥 차를 놔두고 걸어서 게티센터를 답사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멍청하죠. 비록 객투스 가든 내에는 들어가진 못했지만 사실 객투스 가든의 가치는 그 주변에 있는 램프와 계단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공간을 노출 콘크리트로 재료만 바꾼다면 안도다다의 건축 언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게티센터의 건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웨스트 파빌리온입니다. 웨스트 파빌리온 내부 전시는 못 보았지만 저기 보이는 발코니를 통해서 객투스 가든을 내려다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파빌리온 기단 부분은 램프를 통해서 중앙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출구가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웨스트 파빌리온과 익스비션 파빌리온 사이에 있는 서측 야외 전시장입니다. 아까 전 중앙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리로 올라가시면 중앙 코트야드가 나옵니다. 서측 전시장도 의외로 전시된 조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게티의 미술 취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티는 현대 미술보다는 18세기 프랑스 미술과 가구 등을 수집했거든요. 그래서 조각 등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익스비션 파빌리온입니다. 여기는 제가 들어가 보진 못해서 제가 길을 못 찾은 것인지 전시가 오픈되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 익스비션 파빌리온입니다. 그러고 보니 게티센서 익스비션 파빌리온, 노스 파빌리온, 웨스트 파빌리온, 사우스 파빌리온 등의 건물들의 외부 재료도 트레버틴 대리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게티센터는 이렇게 마이어의 시그니처 재료인 백색 강철보다 트레버틴 대리석을 더 많이 쓴 것 같네요. 여기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익스비션 파빌리언은 뒤쪽 뮤지엄 렉처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뮤지엄 렉처홀도 들어가 보지 못했네요. 자, 이제 대충 게티센터 외부는 다 훑어보았고요. 이제 게티센터 뮤지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게티센터는 내부에 들어가시면은 또 외부로 나가는 발코니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부를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게티센터는 엔트러스 홀로 들어가야 합니다. 엔트러스 홀의 입구는 북측 야외 전시장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엔트러스 홀입니다. 저 위의 키높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쪽이 엔트러스 홀 입구 내부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 거의 중앙에 게티센터 모형이 배치되어 있고 티켓 오피스는 저쪽입니다. 여기 답사를 갔을 때는 아직 출입국 때 이틀 전 PCR 검사를 할 때였습니다. 즉 아직도 코로나로 나라별 왕래가 힘들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관광객이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횡하니 또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부 공간도 백색인데 생각보다 백색이 두드러 보이지는 않죠? 엔트러스 홀에서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즉 엔트러스 홀의 메인이 바로 저 계단이란 이야기입니다. 엔트러스 홀의 원형 평면을 따라서 계단을 디자인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아서 계단의 곡선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생각 이상으로 계단의 곡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의 참 공간도 올라가 볼만 하고요. 계단 중간참에 올라와서 계단 윗부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답사를 갔던 날도 해가 짱짱했는데 생각보다 내부에 강한 빛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계단을 다 올라서 엔트러스 홀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생각보다 엔트러스 홀 공간이 그렇게 잘 배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네요. 저 기둥들 때문인가? 엔트러스 홀의 중앙 천창입니다. 여기 천창 구조도 헤이그 시청사처럼 간단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보다 햇빛이 내부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네요. 헤이그 시청사도 그러던데요.
중앙 천창 말고도 노스 파빌리온 연결 공간 쪽에도 이렇게 천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창의 깊이를 잘 조정해서 그런지 직사광선이 바로 내부로 떨어지지는 않네요. 이제 엔트러스 홀에서 노스 파빌리온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노스 파빌리온으로 건너가는 복도 앞에서 엔트러스 홀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색을 카메라에 제대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색깔 그대로가 바로 여기 색깔입니다. 여기가 바로 노스 파빌리온으로 가는 복도입니다. 이 복도 중간에 외부로 나가서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발코니입니다. 원래 이런 발코니는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열어놓지 않는데 여기는 그냥 오픈해 놓았더라고요. 그 발코니에 나와서 엔트러스 홀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외부 창이 많고 더구나 향이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원형 내부 공간을 한번 둘러싸는 외부 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익스비션 파빌리온과 엔트러스 홀을 연결하는 복도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네요. 저기를 보고 나중에 건너가 보겠다고 맘먹었는데 결국 가보지 못하고 돌아왔네요. 노스 파빌리온에서는 1970년대 이전의 미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전시 내용은 이번 콘텐츠에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스트 파빌리온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노스 파빌리온에서 이스트 파빌리온을 건너가는 데에도 내부 복도가 있고 또 외부를 나가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네요. 여기가 바로 노스 파빌리온과 이스트 파빌리온 사이의 복도 발코니입니다. 여기서 익스비션 파빌리온 전체를 편하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은 나무들이 가려서 안 보이네요. 그래도 전시장 내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이스트 파빌리온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전시 작품들이 게티가 가장 애정하였던 18세기 프랑스 예술 작품들과 가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루브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간 구성도 그렇고 이렇게 바로크 로코코 가구들을 가져다 놓으니 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에도 이렇게 내부 천창을 두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애를 썼네요. 이런 것도 좀 루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트 파빌리온에서 사우스 파빌리온으로 건너가는 곳은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동쪽 데크는 나름대로 녹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햇빛에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네요. 동쪽 데크에서 좀 고개를 내밀어서 게티센터의 동측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LA에서는 정말 빈둥산이죠. 그리고 저 도로를 타고 쭉 가시면 샌프란시스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 파빌리온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 전시품들도 사우스 파빌리온과 마찬가지로 18세기 프랑스 예술품과 가구들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건너뛰고 웨스트 파빌리온의 발코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웨스트 파빌리온의 발코니입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로스앤젤레스 시내 전체가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정말 미국의 도시는 넓네요. 그리고 무슨 도시에서 지평선이 보이느냐고요. 웨스트 파빌리온의 발코니는 바닥이 이런 형태이네요. 이 형태의 모티브가 피아노인가요? 설마. 여기까지가 게티센터 뮤지엄입니다. 게티센터 뮤지엄 위의 건물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개는 해야겠죠? 먼저 뮤지엄 렉처홀입니다. 정확히 뮤지엄 렉처홀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술과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에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가 싶네요. 다만 외부 공간에서도 저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기서 물이 흘러서 중앙 정원을 가로질러서 원형 연못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 구멍에서 물이 흐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만일 위로 구멍을 뚫으려면 좀 더 크게 뚫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번에 게티센터를 답사를 했을 때 미술관 자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곳이 중앙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정원을 디자인한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가 중 한 명인 로버트 어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난 같게 정원을 꾸며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램프를 통해서 순환되는 통로를 따라 정원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것도 정말 좋았고요. 중앙 정원의 중간에 멈추어서 게티 센터의 여러 건물들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를 답사를 갔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 나무들에도 파란 잎사귀들이 달리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겠던데요. 중앙정원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조형물도 정말 특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오박 같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꽃다발을 형상한 조형물이더라고요. 중앙정원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공간은 역시 이 원형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그냥 둥근 연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램프를 통해서 마치 미로와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따라 내려가도 좀 더 뺑뺑뺑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도 원형 연못의 백미는 바로 연못 중앙의 미로 조형이죠. 게티센터 뮤지엄에서도 이 원형 연못은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시면 여기 중앙 정원들을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게티센터에서 살펴볼 마지막 건물인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살펴볼까요? 게티센터 엔트러스 홀이 솔리드한 원형 공간이라면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가운데 원형 공간이 비어진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게티 리서치 인스티튜트 주변에는 현대 조각 작품들도 몇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사 가셔서 직접 보세요. 여기까지가 리처드 마이어의 게티 센터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갔는데 게티 센터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처음 게티 박물관의 시작이었던 제이 폴 게티의 집이었던 게티 빌라로 가볼까요? 게티 빌라 위치 정말 좋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 북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무슨 고대 로마 시대 때 집 같죠? 네, 맞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빌라가요. 제이 폴 게티는 자신의 미술 작품들과 유물들을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자기 집 옆에 고대 로마 빌라를 그대로 복제해서 지었습니다. 역시나 사전 조사 없이 여기에 답사를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폼페이에서 폐허로만 보았던 로마 시대 때 빌라가 여기에 그대로 복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이 폴 게티의 이러한 취향에는 전혀 찬성할 수가 없네요. 너무 고대 로마의 빌라랑 비슷하게 복원해 놓아서 도리어 여기에 전시된 유물들과 미술품들이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이걸 복제할 돈이었으면 더 괜찮은 미술관을 계약해서 지어도 되었을 텐데요. 어쩜 그냥 본인이 로마 시대 귀족이라고 생각해 그냥 로마 시대 스타일의 별장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은 그냥 핑계이고요. 아마 제이 폴 게티 생전에 게티 센터를 지었다면 루브르 짝퉁 미술관을 분명히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게티 센터의 자리도 아닌 어디 해변가에다가 또 지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꼭대기에 지어진 게티 센터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